84페이지 나왔죠? 조합을 설립할 때는 인가 및 변경 인가 나왔죠? 이 조합을 설립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 제출해서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겠죠? 자, 그래서 조합을 설립할 때 인가 신청서 제출하고요. 그리고 조합을 설립할 때는 정관을 작성해야 돼요. 정관이라는 것은 약정서인데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라는 하나의 자기들의 약정서죠. 정관 작성하는데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몇 인 이상이면 정관을 작성할 수 있냐면 7인 이상이면 정관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가 신청서, 정관 작성하고 또 주민 동의서까지 첨부해야 됩니다.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까지 첨부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조합 설립 인가권자가 누굽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 조합 설립 인가는 당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 받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시행되는 우리 서구청에서 도시개발 조합을 설립해서 개발 사업한다. 그럴 때 여기에서 서구청장한테 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 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 우리 인천시에서는 누가 개발구역 지정권자예요? 인천시장이 지정권자잖아요. 그래서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는다. 이걸 기억합니다. 다른 데는 우리 정비법이나 주택법에서는 이 조합 설립 인가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받는데 여기만 지정권자한테 인가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자, 인가받은 사항을 끼워서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가 됐어요. 근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거예요. 즉 정관의 내용을 변경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변경할 때도 어떻게 하겠어요? 변경은 똑같은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변경할 때도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변경은 똑같은 행위로 본다. 그런데 변경은 변경인데 경미한 변경은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 이게 지난 33회 때도 나오고 그 전에도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정관의 내용 중 어떤 게 경미하냐? 경미한 변경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사무소 소재지 바꾸는 것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이나 또 알리는 방법, 공고 방법 변경은 인가가 아니라 신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된 사무 소재지 변경, 공고 방법 변경은 신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는 주민 동의서 첨부해야 돼요. 조합 설립에 대한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주민 동의 나옵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자 할 때는 얼만큼의 주민 동의를 얻어서 첨부를 해야 되느냐, 동의서를 첨부해야 되느냐. 주민 동의 얼마큼의 동의 얻어요? 그 개발구역 내 토지 면적, 그 개발사발 토지 면적 항상 중요한 게 앞에 많이 그래요. 그래서 이 개발법에서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토지를 대상으로 삼으니까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와 그리고 또 면적에 상관없이 그 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얼만큼의 동의 얻어야 된다고요? 면적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와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된다. 3분의 2분의 1 이렇게 정의를 딱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면적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와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였는데 이 동의자 수 산정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동의자 수 산정이 나오죠. 밑에 동의 방법 이렇게 나옵니다. 동의자 수 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세요. 여기 규정하고 있어요. 거기 동의자 수 산정을 밑에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면적을 산정할 거예요. 자, 면적을 산정할 때 자, 한번 그려보고 할까요? 개발구역 내 토지 면적과 토지 소유자가 다음과 같다. 자, 이 지역이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개발구역 내 토지 면적과 토지 소유자가 다음과 같다. 보니까 여기는 이 하나의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에 5,000제곱미터 땅인데 A1과 A2와 A3가 3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는 B 토지가 있는데 B가 소유하고 있어요. 토지를 3,000제곱미터 땅을 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C는 이 개발구역 내 1,000제곱 땅을 가지고 있고 D도 1,000제곱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E도 1,000제곱미터 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F도 1,000제곱 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G도
G도 1000제곱 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H도 개발구역 내 1000제곱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우리 인천시도 땅을 가지고 있는데 1000제곱미터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구역 내 토지 면적과 토지가 다음 같을 때 동의자 수 산정 어떻게 합니까? 자, 면적 3분의 1 이상의 소유자 동의였죠? 이 면적을 산정할 때는 이 안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즉 국가 지자체 토지가 있으면 국공유지도 포함해요, 제외해요? 면적을 산정할 때 국공유지가 있으면 국공유지 면적 포함한다. 여기를 제외한다라고 자꾸 물어봤어요. 3분의 2분의 1 나올 때는 포함, 3분의 2분의 1 나올 때는 포함, 3분의 2분의 1 나올 때는 포함. 이렇게 기억하세요. 개발구역 안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한다. 자, 그 부분 딱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한 필지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더라. 자, 2번 보세요. 여기죠. 자, 한 필지를 A1과 A2, A3 세 명이 공유하고 있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하더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 토지 소유자 수를 몇 명으로 볼 거냐. 공유 토지인 경우는. 자, 공유라 하더라도 소유권은 몇 개예요? 소유권은 하나잖아요. 그죠? 공유자가 뭐 1000명 있다고 해서 소유권이 1000개가 있는 게 아니라 소유권은 하나니까. 공유 나오면 대표하는 한 명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 두 번째, 공유 나오면 대표하는 한 명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게 집합건물법에 따라 여기가 집합건물이 있대요. 아파트가 있대요. 그런데 이게 A1과 A2가 A3가 이렇게 구분 소유하고 있는 구분 소유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구분 소유자면 소유권이 몇 개예요? 소유권이 구분 소유자면 각각의 소유권이잖아요. 아파트 여러분 구분 소유권 가지고 있지만 다 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공유 나오면 대표한 한 명이지만 이게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다. 그럴 때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 구분 나오면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2번에 보니까 그 이야기죠. 자, 한 필지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 공유자 한 명이다. 다만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면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 그렇게 보십니다. 3번은 당연히 1인이 여러 개 갖고 있대. 그러면 그때는 토지 소유자 총수 산정할 때 몇 명으로 봐요?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 개 필지 갖고 있어도 한 명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인이 다수 필지 가지고 있어도 그때는 필지와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위로만 본다. 자, 그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4번 똑같은 게 둘 이상의 필지를 소유 공유자가 동일인이 돼. 그러니까 자, 공동 투자 들어가서 여기 토지를 여러 명이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도 공유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대표하는 한 명. 똑같은 이야기고요. 자, 2번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동의자 수 산정할 때요. 자, 동의 산정할 때 냄새 나면 동의자 수에 포함해요? 포함하지 않아요? 우리 개발구역 지정할 때 주민 의견 창취하기 위해서 공고 공람하잖아요. 그죠? 공고 공람 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토지 소유자 수를 증가시켰대. 그러면 공고 공람 전도 아니고 공고 공람 후에 왜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토지 소유자를 증가시켰을까? 냄새 납니까? 냄새 나지 않습니까? 냄새 나죠? 냄새 나면 동의자 수에 포함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증가된 자는 토지 소유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동의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가 증가되고 변경됐다. 그러면 그건 냄새 나는 사람이에요. 냄새 나는 사람은 동의자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증가된 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이 개발구역 안에 여기가 지금 토지 면적과 토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 개발구역 안에 원래부터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 이거 C입니다. 자, C. 이 사람, 우리 원래부터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여기 원래부터 여기서 살고 있던 사람 뭐라고 합니까? 원주민이라고 그러죠. 원주민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용감하게 원시인 그러는데 원시는 아니고 원주민. 그러면 이 C가 조합 설립에 동의했던 사람이에요. 동의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처리하려고 해요. 그러면 인가 신청 전에 처리에는 인정해 줄까? 인정하지 않을까?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에 그 전에 동의했던 사람도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전에는 동의 철회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철회 인정해요. 인정했다는 말은 동의자 수에 제외하겠다는 이야기죠. 인정해줬으니까 철회를 인정해줬으니까. 근데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철회를 인정하지 않지만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그러면 철회하면 그 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6번이죠.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경우는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그죠? 그다음 7번입니다. 7번은 이제 원주민, 이 T도 원주민이에요. 근데 이 조합 설립에 동의했던 원주민이 있는데 이 동의한 원주민의 토지를 갑이 샀어요. 그러면 갑은 뭐예요? 토지를 취득한 취득자가 되겠죠. 그러면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사람도 동의도 승계됩니다. 그래도 동의까지 같이 승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볼 것은 이 조합 설립에 동의했던 원주민 토지를 취득한 사람도 동의가 승계된 것을 보는데 이 취득자도 동의를 승계한 취득자도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요. 취득자도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면 그자도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자, 그래서 거기 7번입니다. 7번에 보니까요. 조합 설립에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것을 본다. 동의 승계된다는 이야기죠. 다만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전에 동의 철회를 하면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단 말은 철회하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겠다,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동의, 자 원주민이든 취득자든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동의 철회하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를 이제 볼까요? 개발구역 내 동의자 수 산정 한번 해봐요. 자, 개발구역 내 토지 면적과 토지 소유자가 다음과 같을 때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얻어야 되는 최소한의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얻어야 되는 최소한의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아까 조합 설립할 때 면적 3분의 1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와 총수 2분의 1 동의 얻으라고 했잖아요. 이래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얻어야 되는 최소한의 인원수는 몇 명이에요? 자, 최소한의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그러면 이제 계산 한번 해봐야죠. 면적 3분의 1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 그랬으니까 아까 면적을 산정할 때는 이 안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제외한다고 했어요?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포함해서 여기는 8천, 9천, 만, 11,000, 12,000, 13,000, 14,000, 15,000 여기까지 포함하죠. 그러니까 전체 면적의 이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의 동의 얻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3만을 3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15,000 곱하기 2에다가 3 나누니까 그러면 3만을 3으로 나누면 10,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겠죠. 그죠? 면적 3분의 1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 얻어야 되니까. 그러면 최소니까 큰 거부터 얻어야 되겠잖아요. 자, 큰 거면 누구 얻어야겠어요? 여기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여기 많이 되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얻으면 면적 요건 충족하잖아요. 면적 3분의 1 이상의 소유자 동의. 그러면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얻어야 되는 인원수는 몇 명이에요? 여기 A, B, C, D 여기 있는 4명 얻어야 되겠죠? 4명. 그냥 면적 3분의 1 이상의 토지 갖고 있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와 상관없이 이제는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라. 이제 면적에 상관없이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총수가 몇 명이에요? 토지 총수가 여기 아까 한 명이라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인천시도 포함할까요? 포함하지 않을까요? 포함합니다. 그래서 총수 9명이잖아요. 이 총수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 얻어라. 그러면 2분의 1 이상 동의 얻으면 몇 명 얻는 거예요? 몇 명요? 또 여기서 4.5명 그지 마시고 사람 쪼개는 거 아니니까. 자, 그럼 몇 명요? 5명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 얻겠죠? 네, 총수 2분의 1. 그러면 5명이면 어디? 자, A, B, C, D 이렇게 얻어야겠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볼 것은 면적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와 또는이 아니라 와 그리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하더라. 그러니까
1번 요건과 2번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O하니까. 자, 그러면 이 동의 요건을 충족해서 얻어야 되는 최소한의 인원수는 몇 명이어야 돼요? 몇 명 얻어야 되겠어요?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요건을 동시에 다 충족하려면 얻어야 할 인원수는 그죠? 자, 여기 있는 4명 얻으면 면적 요건 충족하지만 총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A, B, C, D, E까지 다 얻으면 면적 요건도 충족이 되고 토지 수의 총수도 충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의를 얻어야 할 최소한의 인원수는 몇 명이냐 그러면 5명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A, B, C, D, E 얻으면 조합이 설립될 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동의자 수 산정하는 거 이해를 딱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합을 설립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 사람 많아요. 지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계산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조합이 설립됐어요. 자, 조합 설립 인가, 지정고자 인가 받으면, 예, 조합 설립이 되죠. 그런데, 도시개발조합은 명칭만 조합이지, 조합은 법인으로 하거든요. 법인이에요, 법인. 법인이란 말은 법이 인격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조합은 언제 성립하느냐. 설립하고 지금 성립을 보는 거예요. 설립 인가는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으면 설립이 되지만 조합의 법 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인가 후 주된 사무소 인가받았잖아요. 인가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0일 이내 설립 등기를 해야 되는데 조합은 언제 성립한다고요? 이 등기가 됨으로써 조합은 성립한다. 조합은 등기됨으로써 법 인격이 부여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인 그러면 자연인 법인 할 때 그 법인이에요. 자, 조합은 등기함으로써 조합은 성립한다. 그래서 설립은 인가받으면 설립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합이 성립되는 것은 등기하면 성립된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합니다. 그러면 조합은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이게 법인이라고 했잖아요. 법인격이 부여되는데 근데 이 법인은 법인인데 그러면 무슨 법인이냐? 예, 사단법인이냐 재단법인이냐 이게 문제죠. 민법에서 여러분 법인 그러면 사단법인 재단법인 있잖아요. 자, 여기는 무슨 법인이요?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따라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라. 준용한다는 말은 따른다. 그죠? 그래서 조합의 이런 법적 성격 이런 부분들 정리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있는 부분 보시고요. 그러면 여기 같이 3분의 2, 2분의 1에 이렇게 해서 동의 얻어서 조합이 설립됐어요. 이 조합이 이렇게 설립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이 설립됐으니까 이제 조합 임원도 있을 것이고 조합원도 있고 그러겠죠. 자, 그러면 조합이 설립되면 누가 조합원이 될까? 조합원은 누가 조합원이 돼요? 조합원은 이 조합 설립에 동의한 요 사람들만 조합원이 될까요? 아니면 조합이 설립되면 이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이 될까요? 3분의 2분의 1 이렇게 동의어도 조합이 설립되면요. 자,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FGH가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했다 하더라도요. 자, 이게 이 요건을 충족해서 조합이 설립되면 이 사람들도 다 당연 조합원이 돼요. 공익사업이니까 이게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다 그러면 안 되고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이 된다. 예, 다 조합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조심할 것은 당연 조합원이 되는데 자, 이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일까? 자, 여기도 실제 여기 토지에 건물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건축물 소유자도 조합원일까? 조합원 됩니까? 자, 우리 만약에 여기 건물을 갖고 있는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생각한다면 조합을 설립할 때 그들의 동의도 얻었을 거 아니에요. 조합 설립할 때 어떻게 동의 얻었어요?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의 토지 갖고 있는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그랬죠?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은 택지개발 사업이거든요. 토지 중심 사업이니까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이다 그러면 안 돼요. 당연히 뭐 저당권자니 다른 기타 제한물권자도 조합원이 될 수 없어요.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만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인데 당연 조합원이 되더라. 그래서 조합원에 대한 자격 여러분들 딱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러면 이 안에 3분의 2분의 동의어 조합 설립되면 이 안에 토지자가 당연 조합원이 됐어요. 그럼 조합원이 됐으면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합원의 권리는 무슨 권리가 있을까?
조합이 설립되면 이제 의사결정하는 의결기구가 뭐예요? 조합 총회잖아요. 총회. 그죠? 총회에서 여러분이 조합으로서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의사 발행을 하고. 그러면 이 조합 총회에서 의사결정할 때, 자, 이제 의결권을 가져야 되는데, 이때 이 보유한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의사결정권을 가질까? 아니면 보유한 토지 면적에 상관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까? 자, 우리 주식회사 같은 데는 어때요? 회사 주주총회 할 때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대빵이잖아요. 그만큼 의사결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보유한 주식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그럴까요? 여기도 그러면 총회에서 의사결정할 때 보유한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까요? 예? 땅 많이 갖고 있는 게 자랑입니까? 아, 자랑이에요? 자, 그러면 보유한 토지 면적에 비례해야겠네? 예? 자랑이라고 해서 보유한 토지 면적에 비례해야겠네? 자, 여기는 그래도 공익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보유한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그러지 말고 보유한 토지 면적에 상관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여기를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이게 조합원의 권리입니다. 자, 그래서 박스 안에 있죠?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자,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합원의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죠? 의무가 있어야죠. 자, 의무.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동의해서 지금 조합이 설립돼서 사업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면 다 시행자잖아요. 여기 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조합이 설립돼서 했으니까. 그러면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데 의무는 무슨 의무가 있겠어요?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돈 내야 될 의무가 있지. 이제 이들이 시행자고 사업 주체니까 자기들이 사업 필요한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경비를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박스 밑에 두 번째. 정관에 정한 조합의 운영 및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부담 맞죠? 경비를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권리는 평등한 의결권이 있고 의무는 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경비를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조합원들은 그러면 다 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경비를 부담해야 될 의무가. 그죠? 근데 아까 조합을 설립하는 탄생 과정을 보니까 FGH가 조합 설립 동의 안 했네. 그런데 여기서 이 5명이 이렇게 조합이 설립돼서 동의해서 조합이 설립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도 동의 안 했지만 이 사람들도 조합원이잖아요. 아까 당연 조합원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FGH가 그러네. 우리는 무늬만 조합원이야. 돈 안 낼래. 이럴 수 있잖아요. 부가금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또 연체금을 체납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돈 안 낸대. 안 내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 그래서 박스 밑에 이 조합원이 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조합원한테 경비를 부가 징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박스 밑에 조합원한테 경비를 부가 징수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건 니을번에 보니까 니을번에 이 조합원이 돈을 안 내고 있습니다. 자, 안 내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는 조합이 직접 돈을 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조합은 그 돈을 의무가 있는 조합원한테 경비를 부가 징수하는데 이 사람들이 돈 안 내면 그 조합은 직접 강제 징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합 조심하셔야 돼. 조합이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공권력을 가질 수는 없어요. 조합도 하나의 사업 주체니까 민간 사업 주체잖아요. 이거 공권력은 없죠. 대신 뭐 할 수는 있다. 강제 징수를 해주세요라고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강제 징수를 안 내면 강제징수 해주세요라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맨 밑에 위탁할 수 있다란 말 나오죠? 그래서 오른쪽 기출지문도 나왔고, 자, 뒤로 넘겨 보십니다. 그런데 자, 강제 징수를 위탁했습니다. 그러면 시정군수구청장이 이 경비를 강제 징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제 징수하면 고생했다라고 뭐 해야 됩니까? 위탁 수수료 지불해줘야겠죠? 그러면 시정군수구청장에게 위탁 수수료 지불하는데 징수한 금액의 몇 %를 위탁 수수료로 지불하라고요? 4%를 위탁 수수료로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위탁 수수료, 징수한 금액의 4%를 위탁 수수료로 지불합니다. 그 부분 체크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조합원에 대한 내용은 다 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합이 설립됐습니다. 그러면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조합원 중에서 좀 똘똘한 사람, 임원 선출해서 업무를 집행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조합원 있고 조합 임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조합은
조합 임원을 둬야 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둬야 하죠. 일을 할 사람이 있어야지. 일할 사람이 없으면 조합은 업무를 집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합은 조합 임원을 두어야 합니다. 둔다 그랬잖아요. 임원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임원이에요? 조합장, 이사, 감사. 그래서 조합은 조합장, 이사,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조합 임원이다. 그죠? 자, 그러면 조합장, 이사, 감사가 조합 임원인데 그 조합 임원의 선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합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이 안에 있는 여기는 토지 소유자들은 다 조합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조합에서는 당연히 조합원인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T가 T가 2살짜리예요. 2살짜리. 아버지가 땅 증여해 줬어. 그러면 이 사람 T가 지금 토지 소유자예요. 2살짜리 애가 조합원이에요. 조합원이 아니에요. 조합원이죠. 토지 소유자는 다 조합원이니까. 자, 여기 있는 C가 엊그저께 깜빡갔다 나왔어. 자, 조합원이에요? 아니에요? 조합원이에요. 토지 소유자면 다 조합원이라니까. 다 조합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임원이 되면 안 되잖아요. 2살짜리 애가 자, 이 조합원이지만 의사결정할 수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뭐 의사결정할 때 뭐 벌떡 일어서서 막 자기가 막 누워있던 놈이 발딱 일어서서 막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원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중에서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중에서 어디서 임원을 선출하냐면 총회에서 하래. 총회. 그래서 조합 임원의 선출은 D의원 몇몇 D의원들이 이 D의원에서 임원을 선출할 수 없어요. 임원의 선출은 총회 고유 결상입니다. 온리 총회 열어서 전체 총회 열어서 조합장 이사 감사를 선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원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한다. 자, 그 내용들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니은법. 그러면 조합 임원 직무가 나오네. 조합장, 이사, 감사. 뭐 당연히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이사는 사무를 나눠서 분장하는 사람이고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1, 2, 3은 뭐 물어볼 게 없어요. 근데 4번을 잘 보셔야 돼. 자, 4번은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지만 때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해야 되는 경우가 있대요. 감사가.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해야 됩니까? 어떤 경우는요?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조합과의 소송에 있어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하라고요? 그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자, 거기에 임원의 직무에 2번 임원의 직무에 박스 안에 4번 있죠. 4번에.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지금 임원의 직무인데 거기에 4번이 나오죠. 이제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조합장이 자기도 대리하고 조합도 대리하고 쌍방 대리하면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해라.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조합과의 소송에 있어서는 그때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가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래서 1번이 원래 조합장이 대표하는 사인데 이런 경우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해야 된다. 그 부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조합 임원의 겸직 금지가 나왔습니까? 3번. 겸직 금지가 뭐예요? 네, 직을 경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 조합장도 하면서 이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조합에 다른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고 또 뭣도 하면 안 돼. 여기서 조합장 하면서 같은 목적 사업을 하는 다른 지역에 또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장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조합 임원의 겸직 금지다. 직을 겸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조합의 다른 임원 직원도 겸하면 안 되고 같은 목적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도 겸해서는 안 된다. 임원의 겸직 금지. 직을 겸하면 안 된다. 그 부분들 기억하시고. 예, 그 다음에 임원의 결격 사유 있어요. 자, 그러면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입니다. 근데 여기 시험에 조합원의 결격 사유가 잘 물어봐. 조합원은 아까 토지 소유자면 당연 조합원 된다고 했잖아요. 2살짜리 되고 엊그저께 깜빡가서 나온 사람도 조합원 되고 다 소유자면 다 조합원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임원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임원의 결격 사유입니다. 근데요, 이 네 가지는 임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어디든 다 공통적이에요. 나중에 정비법에서도 조합이 나올 것이고 주택법에서도 조합이 나오고 그럴 때 다 거기서 조합 나오면 다 임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임원의 결격 사유 이 네 가지는
어디든 공통 결격이니까 이 네 가지는 우선적으로 알아두셔야 돼. 나중에 이제 정비법에서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고 주택법에서는 이 네 개에다가 세 개 추가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어디든 임원 나오면 뭐든지 공통 결격 사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느냐? 저는 민법에서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3인방 있잖아요. 예, 누구예요? 예,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들 있죠? 그 사람들 예전에는 행위 능력이 없는 행위 무능력자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제한 능력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는 임원이 되면 안 돼요. 거기 3명 있는 거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누구도 임원이 될 수 없어요.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그럼 이 사람은 뭐합니까? 이 사람은 제한 능력자는 행위 능력이 없으니까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예, 이 임원이 될 수 없고 이 사람은 경제 무능력자잖아요. 파산자는 경제 무능력자잖아요.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줄여서 파산자도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행위 무능력자, 경제 무능력자 이런 사람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다음 또 하나는 예, 슬기로운 깜빵 생활했어요. 깜빵 생활하고 나왔네. 슬기로운 깜빵 생활하고 있어. 뭐가 잘못했으니까 깜빵 생활했겠죠? 하고 나왔어. 나와서 몇 년이 경과되지 않았어. 2년이 경과되지 않았어. 깜빵 출소하고 2년 아직 안 지났대요. 뭐 깜빵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깜빵이잖아요.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깜빵 생활, 그죠? 예전에 우리 드라마 슬기로운 깜빵 생활 많이 봤잖아요. 그거. 자, 2년이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 여기도 반성 중에 있는 사람이네. 반성 중에.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반성 중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임원의 결격 사유 딱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임원 나오면 이건 어디든 공동 결격이니까 네 가지 먼저 기억을 딱 해주시 기 바랍니다. 임원의 결격 사유라는 거, 조합원의 결격 사유가 아니라. 자, 그러면 이런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임원의 자격은 언제 상실한다? 예,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 법률의 규정에서 자격이 상실됩니다.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날 자격이 상실된다. 조합은 항상 예, 거의 뭐 매년 출제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작년에도 출시가 됐고 예, 조합은 우리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주택법이든 어디든 다 조합은 중요한 파트예요. 자, 우리들이 여러분이 조합 설립하고 하는 것이니까. 자, 그렇게 예, 임원에 관한 사항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밑에